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EM넷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을 때 고객 충성 제도라는 개정 과목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객 충성 제도는 EM넷이라는 회사는 계약 부채로 인식을 했습니다. 고객 충성 제도를 계약 부채로 인식을 했죠. 그리고 그런데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고객 충성 제도를 이연 수익, 이연 매출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연 수익은 이연 매출, 이연 매출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객 충성 제도는 간단하게 포인트 있죠. 포인트 제도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포인트를 설정해주고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통 비행기를 이용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서 이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2008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그럼 뭐예요? 2019년 지금 1월 1일부터는 어때요? 소멸이 조금씩 되어 가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소멸이 되면은 어때요? 그게 이제 부채로 됐던 게 다 어때요?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안 하면 대한항공은 수익이 늘어난다. 그 전에는 뭐예요? 2008년 이전에는 유효기간이었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08년 이후치부터는 이게 소멸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 충성 제도의 가장 어떤 직관적인 설명은 뭐냐면 포인트 제도. 우리가 알잖아요. 포인트 많이 써봤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제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포인트는 어때요? 회사가 물건을 팔을 때 그 포인트도 안에 있기 때문에 100% 물건값을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포인트만큼은 어때요? 매출이 아니고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포인트가 행사를 한 만큼 그 부채가 없어지고 그다음 포인트 행사 안 하면 그 매출로 잡힌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해서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선택권이다 이런 정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자, 고객 충성 제도는 뭐냐면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 재화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아까 항공 용역 그런 거 있죠. 항공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는 엄청 많아져요. 케이스는 어떤 회사는 무료로 그렇죠. 현금처럼 무료로 아니면 이 어떤 선택권이 있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고객 충성제도는 선택권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케이스가 그래서 판매 인센티브, 포인트, 고객 보상 점수 제도, 그다음에 계약 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그 밖에 할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이연 매출, 이연 수익 또는 계약 부채로 계상을 하기도 해요. 아까 이연 수익은 대한항공이 했고 계약 부채는 EM넷이라는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고객 충성 제도의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고객 선택권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려면 어때요? 항공권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그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안 하면 계약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의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만료될 때 수익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그 마일리지 적립된 거나 포인트는 부채로 있다가 행사할 때 수익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지 않고 만료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고객 선택권에 우리가 이제 그 개별 판매 가격을 처음엔 직접 관측을 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제품하고 고객 선택권을 나눠줘서 고객 선택권만큼은 뭐예요? 부채로 인식을 하잖아요. 뭐 계약 부채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이연 매출도 부채거든요. 부채로 인식한다든지 부채로 인식한다고요. 그러려면 서로 안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품 가격하고 포인트 가격하고 포인트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정.
여기서 추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 충성 제도에 있을 때에는 추정이 들어간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출처가 IFRS 중국회계라는 중국회계 책인데 신영걸, 최창규, 김현식 이분들이 이 교수님들이 지었던 책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갑 회사는 구매 금액당 10원당 구매 금액 10원당 어때요? 물건을 살 때 10원당 1점의 포인트를 줘요. 10원당 1점. 그렇죠.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갑 회사의 제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그렇죠. 미래에 구매할 때, 그렇죠.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1원의 할인. 그렇죠. 1점은 뭐예요?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그렇죠.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1점이 1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1점은 1원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예. 1원만큼 할인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1점은 1원이라는 거죠. 1원. 2001년도 고객은 10만 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미래 구매에 교환될 수 있는 10만 원이니까 10원당 1점이니까 10만 원이면 만 포인트겠죠. 10만 원이니까 만 포인트를 얻었다. 총 만 포인트예요. 만 포인트를 얻었는데 이제 이 갑 회사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얻으면 보통 추정을 할 때 9,500포인트만큼 교환을 하는 게 계속 관찰이 돼요.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만 포인트 정도 얻으면 9,500포인트 정도 교환돼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확률을 교환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9,500포인트.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포인트당 개별 판매 가격을 0.9원, 95원. 뭐냐면 이 말은 자, 총액이 만 포인트잖아요. 만 포인트. 그쵸? 만 포인트를 얻었죠. 만 포인트를 얻었는데 근데 보통 회사가 9,500포인트를 교환을 예상해요. 교환 비율이 0.95죠. 0.95 교환 비율이. 그쵸? 근데 포인트당 얼마예요? 포인트 1점당 1원이죠. 1원. 1원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9,500원. 그렇죠. 포인트당 1원.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은 0.9.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뭐예요? 서로 안분을 해줘야 되니까 물건값하고 포인트 가격하고. 그렇죠. 포인트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갑회사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 의무라고 결론 지었다. 이런 거죠. 자, 물음 1. 갑회사가 2001년에 고객에게 10만 원의 제품을 판매를 할 때 회계 처리를 하라.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라고 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할 때 뭐예요? 왼쪽이 차변. 그렇죠? 오른쪽이 대변. 그렇죠? 차변과 대변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자, 차변에는 뭐예요? 자산. 대변에는 뭐예요? 부채와 자본.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이 거꾸로 하면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보고식은 일렬로 하잖아. 일렬로. 근데 손익계산서도 원래는 이쪽이 수익이에요. 수익. 이게 뭐야? 이 비용이고 뭐냐면 우리가 이게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차변과 대변은 자, 대변은 뭐냐면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돈을 끌어오는 거. 자, 돈을 부채는 뭐예요? 은행으로부터 끌어오죠. 아니면 뭐 다른 회사로부터 끌어오고 자본은 주주로부터 끌어와요. 주주로부터 처음에 할 때. 그다음에 수익은 뭐예요?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끌어와요. 그렇죠? 부채는 은행, 자본은 주주, 수익은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끌어와서 이제 고객 자본도 또 어때요? 이익잉여금은 고객으로부터 끌어온 거죠. 예, 끌어오는 거예요. 돈을 끌어오는 거. 쓴 대변. 끌어온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는 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현금은 자산. 그렇죠? 뭐 기계장치를 산다. 그러면 회사의 재산이 늘어가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차변. 그다음에 급여를 준다. 그럼 비용이죠. 이것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차변이에요. 돈을 끌어오는 것은 대변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계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해볼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쭉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를 거래 가격을 우선 배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만 원어치 제품을 팔았는데 이 제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품도 있지만 포인트도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그쵸? 포인트는 따로 배분을 해서 안분을 해서 10만 원을 안분을 해서 뭐예요? 포인트만큼은 부채로 잡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채로. 자, 안분으로 이렇게 해요. 자, 총 얼마예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제품의 가격은 10만 원이죠. 10만 원. 제품의 가격은 10만 원. 지금 우리가 10만 원어치 판 거죠. 팔았는데 그럼 제품의 가격이 원래 10만 원이잖아요. 포인트가 안 준다고 했을 때는 1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포인트는 얼마예요?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10만 원이 만 포인트 얻었잖아요. 만 포인트. 만 포인트 중에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교환 비율 9,500포인트만큼만 교환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예상된 금액만큼만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예상이 교환이 안 될 것은 나중에 부채로 안 잡아요. 그것은 나중에 미리 수익을 잡아버리죠. 지금 회사가. 자, 예상한 것들이 9,500포인트예요. 그러면 9,500원. 그쵸? 9,500원. 그쵸? 9,500원. 이제 포인트의 총 가격은 9,500원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에요. 추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 고객 충성 제도는 뭐랄까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이 들어간 거예요. 알았죠? 자, 10만 원어치 팔았어요. 10만 원에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뭐예요? 10만 9,500원이죠. 10만 9,500원. 10만 9,500원. 그래서 10만 9,500원 중에서 10만 원만큼 비율. 그렇죠? 금액 뭐예요? 91,324. 10만 9,500원 중에서 9,500원 비율은 뭐예요? 포인트 8,676. 그래서 10만 원이 이렇게 뭐예요? 제품은 91,324. 포인트로 8,676원.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매출할 때 그냥 매출 채권이나 현금으로 들어오죠. 매출 채권이나 현금이 들어와서 매출 채권이나 현금은 뭐예요? 자산은 뭐예요? 뭐예요? 이게 그 자산은 차변.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는 건 차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다음 매출은 뭐예요? 돈을 끌어온 거 대변. 그렇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돈을 어떤 끌어왔는데 그 끌어온 게 현금이냐 매출 채권이냐 이것은 현금이나 매출 채권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자산이고 차변이고 그 현금을 쓰는 것도 차변이라고 했어요. 뭐 기계를 산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차변이에요. 자, 부채는 뭐예요? 이쪽 대변이라고 했죠. 돈을 끌어오는 거 부채, 계약 부채 8676. 그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매출은 91,324.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출로 안 잡고 이연 매출이나 계약 부채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 부채가 지금 뭐예요? 8,676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뭐예요, 이거 지금. 지우고 해야 되는데, 지우기 형광펜으로 막 해버렸네요. 예.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2001년 중에 모두 4,500포인트가 교환이 됐어요. 갑회사는 전체적으로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계속 예상해요. 지금 처음부터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2001년 말에 할 회계처리를 하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총 포인트가 8,676으로 배분이 됐잖아요. 총. 그렇죠. 포인트 가격이 8,676원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여기 배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총 교환될 게 9,500이에요. 9,500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9,500 가지고. 그런데 교환된 게 4,500이에요. 이만큼 뭐예요? 교환이 됐으니까 4,110원만큼 계약 부채를 없애주고 매출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부채는 뭐예요? 4,566. 없애줬잖아요. 4,110원만큼. 계약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부채가 감소하는 건 차변. 그쵸? 이거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대변.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차변. 매출은 돈을 끌어오는 거라고 했죠. 상대 계정으로 대변. 그렇죠. 돈을 끌어오는 거 매출. 대변. 돈을 끌어오는 것은 대변. 부채나 자본 돈을 끌어온다. 대변. 그 다음 매출 돈을 끌어온다. 대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금융 수익이다. 돈을 끌어온다. 이자 수익 대변. 이런 식으로. 자, 돈을 끌어왔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매출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차변.
그 현금을 가지고 또 쓰는 것도 차변. 뭐 기계를 산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연구개발비로 준다든지 이것도 차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분계는. 자, 2002년 말에 자, 2002년 중에 모두 4,000포인트, 누적으로 8,500포인트. 왜냐하면 2001년 말에 4,500포인트에다가 그쵸? 또 2002년 중에 4,000포인트 했기 때문에 뭐 누적으로 8,5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교환되었다. 그런데 갑회사는 전체적으로 9,7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어요. 원래 예상은 뭐였어? 9,500포인트였는데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 게 여기서부터 계속 9,500포인트로 예상을 했어요. 9,500포인트, 여기도 9,500포인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처음에 분배한 포인트가 9,500포인트를 기준으로 분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9,500포인트를 기준으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만 원하고 9,500원. 그래서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분배한 거 아니에요. 9,500포인트. 포인트는 1점이니까 원이니까 1점당 원. 그러니까 9,500원. 이로 지금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500포인트가 아니라 9,700포인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적 포인트가 8,5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총 금액이 8,676원이에요. 8,676원. 근데 이거 이제 9,700포인트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8,500포인트. 그리고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얼마예요? 4,110원이잖아요. 4,110원. 그렇죠? 원래 이게 이 금액은 뭐예요? 9,500포인트로 분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배가 돼 가지고 이때 9,500포인트 중에서 4,500포인트로 해 가지고 4,11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9,700포인트로 바뀌었으니까 9,700포인트에서 8,500포인트를 다 해서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겠잖아요. 거기서 그 전에 인식한 것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493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676원을 총 9,700원으로 교환적 예상이 되니까 이만큼 수정한 부분을 분모로 넣고 8,500원 누적 사용한 걸 한 다음에 전에 계약 부채가 줄어든 것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계약 부채가 교환되었다, 사용되었다. 그만큼 줄여주고 뭐예요? 계약 부채가 줄어드니까 차변, 그렇죠? 그리고 매출, 그만큼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매출을 인식해서 예, 3,493원만큼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약 부채를 1,073원. 예, 이런 식으로 매출을 인식을 한다는 거. 그래서 계약 부채는 뭐예요?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고객 충성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대략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회사마다 무궁무진하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뭐 수백 개의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미로 이런 사례를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또 회사마다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선 이제 그냥 이런 어떤 개념 정도만 가지고 고객 충성 제도는 이런 부분이구나. 이제 정도. 그래서 매출이 이연된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